한반도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중국한테는 뒤통수에는 굉장히 많기가 같아요. 일본에는 몇 군을 심장을 주는 기수가 같아요. 반도 목에다가 칼을 갖게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뒤통수가 망치고 있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은 이 한반도를 자기 편에 맞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머리에 망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거죠. 그 틈만 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한반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터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는 이 해양세력, 내륙세력이 각국장이에요. 이걸 잡아먹으면 난리죠. 이 한반도를 내륙세력이 장악했을 때는 중국, 몽골 등이 한반도 장악했을 때는 일본은 몽골 침략받았어요. 이 한반도를 일본이 장악했을 때는 중국은 작살났죠. 중일전쟁 때 중국에서 얼마 정도 아세요?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한테. 한반도는 조금 장들이 손을 들죠. 그래서 이 한반도는 바로 이 4대 강국의 각국장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해요. 우리가 힘이 월등하면은 못 건드리는데 그렇게 월등할 수 없죠. 인구도 적고 한국 적은 되죠. 그 동맹이 필요해요. 힘센 나라를 친구로 보여야 돼요. 힘센 나라를 적고. 그 우리 뭐가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있죠. 한미동맹 누가 만들었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국제정착하고는 이승만을 외교의 신이라고 해요. 신. 우리나라 정착하는 거 독재다 웃죠. 안 돼요. 독재가 중요 아니고 외교의 신이 됐다. 왜? 한미동맹을 만들었으니까. 한미동맹 때문에 6.25 전쟁에 한국 전쟁이 했는 거예요. 제일 최다 미국이 딱 그지었으니까 옥군들도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갔는데 만약에 6학년에 형이 있으면 형이 못 건드리죠. 같은 거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력군요. 힘이 비슷비슷하면 전쟁했나요? 그 다음에 원교 근거부대예요. 원교 근거. 멀리 나라를 친구를 만들어서 가까이 나라 친구죠. 중국과 일본은 너무 가까이서 우리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 멀리 미국을 친구로 만들어가지고 한미동맹 해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국제정치는 한국은 국제정치에서 운명이 되는데요.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된 것,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통치했던 것, 공산주의를 거듭하는 북한과 대치상황이 있는 지금까지 국제정치를 빼놓고서 한반도는 돌아갈 수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나가고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느냐, 국제정치에 따라서 우리나라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철칙이 있어요. 첫째가 이 우리나라는 진정한 친구들 속다.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은 누가 했느냐? 국경이 붙은 나라 다 했어요. 전 세계 전쟁사 살펴보면 모든 전쟁의 90%를 누가 했다? 국경이 붙은 나라, 이 우리나라였어요. 나머지 10%만 조금 떨어진 나라. 우리나라 전쟁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과 나머지 전부 누가 했습니까? 중국이 중국. 앞으로 정말 전쟁했다 누구? 중국입니다. 소비전 이후에. 그 중국은 우리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는 어디 있다? 멀리네, 멀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이웃 나라, 이웃 사촌이 많죠. 멀리 사촌보다 가까이 이웃 사촌이 낫죠, 그죠? 그런데 이 국제정치는 정글의 세계 동물의 한국이에요. 힘없는 언론만과 사나운 사장 함께 평화롭게 노는 거 없어요. 힘없는 언론만은 어디라도 사장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내 편은 무조건 힘이 약한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 친구 될 수 없다. 친구 어디 있다? 친구는 먼 곳에 있다. 이 대표적인 사례고 한미동맹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철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는 어디로 갔느냐? 천하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데? 국제정치를 얘기할 때는 단급, 양급, 다급 체제를 말해요. 단급 체제는 어느 한 나라가 힘이 제일 센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대요. 지금까지 있고 한 나라가 있었대고, 양급 체제는 힘센 나라가 두 개 있었대요. 다급 체제는 세계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냉전 시대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냉전 시대에 소련이 망한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양국 체제에 있죠. 1990년도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미국이 이제 힘이 제일 했어요. 단독 체제였어요. 미국이 마음대로 했어요. 전쟁이 났어요. 힘센가 한 나라에서 했으니까. 조폭세력 힘센은 한 명에서만 조용해요. 힘센이 두 명씩 했나만 맨날 산다는 거죠. 해석만 되나. 똑같은 게 보면. 그런데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이 최고였는데 중국이 잘 살게 됐어요. 잘 사니까 무기도 그러고 문제도 많이 힘세게 만드니까 이제 미국과 경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힘쓴 나라가 지금 우주에서 나오는 거 있죠. 이 다독 체제가 없어요. 다독 체제니까 전쟁이만 납니다 이제. 그리고 블록화 지역이라든가 정책을 가지고 블록화된 걸 보면 예를 대표님이 EU, 유럽이나 자기 지역별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자 EU 만들었어요. 아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 또 미국, 일본, 한국, 대만 해가지고 반도체 가죠. 반도체끼리 해가지고 어떤 음식하고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블록화 되고 세상입니다. 막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모든 수입 의자들을 중국에서 다 수입하니까 중국이 한국, 미국을 대상가 수출 안 해버려요. 그럼 절대로 오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만 안 되겠다. 인도하고 베트남도 여러 나라 만들자. 이 공급망이 어딘가 달라지는 거죠. 경제 효율성이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니까 안보와 경제가 결합해요. 옛날에는 안보와 경제가 결합이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안보와 경제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신세계는 보니까 중국 반대편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여기는 대만 해협이 곧 전쟁과 직전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국경 갔을 때 시진핑에 걸었죠. 비드레스 함정이 해가지고 기원전 314년 전에 펠레폰의 소사 전쟁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했는데 그때 아주 전쟁사로 쓴 비드레스라는 사람이 이 펠레폰의 소사 전쟁의 원인을 뭐냐고 사실 보니까 아주 스파르타는 아덴의 힘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후보로 썼다고 했어요. 내가 1등인데 2등이 힘이 좀 세져요. 아마 내가 나중에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전쟁 이렇게 각살해야겠다. 이게 뭔가 전쟁 원인이에요. 이걸 독일이 선택했는데 지금 미국은 중국이 좀 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미국 죽으니까 이걸 트럼프가 그만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지가 왜 했냐? 그 함정을 얘기하면서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 하면 있는 거예요. 속 찔리는 게 좋은 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대만에서 문제되면 미국은 개입 안 해도 좋겠다 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속을 꾹꾹 앉았네. 근데 손님을 봤으니까 일단 예의 갖춰야되고 말하는 거예요. 대만은 저런 말을 하면서 생각보다 없다는 거죠. 미국과 소련 한방 분다고 해서 여기서 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분쟁이 왜 동시에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전쟁. 서로 내가 힘 제일 생각나 하는 거예요. 다음에 미국이 1등일 때는 세상이 조용했어요. 세상이 왜? 이란 아무래가 이란 조용해. 이란 조용해. 이거 힘쓰는 집안에 아형이 힘쓰는 까지 있으면 동생들 사람 못하는 거죠. 조용해. 조용해. 해서 그죠. 지금 이제 우후죽순을 크니까 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 미중 패권전쟁이 뭐냐? 바로 내가 1등이다 서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소련이 망한 후에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1등이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초강경부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하고 나서 급속도로 경제 성장해요. 2010년부터 세계 2등인 일본을 제치고 GDP 세계 2등이 됐어요. 일본이 4위 되었어요. 그때 언제? 2010년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7%, 10% 경제 성장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면 뭐 무기도 좋은 것만 수입하기 좋죠. 힘이 세는 거예요. 힘 세니까 이제 미국한테 고개 치는 거예요. 예, 힘 좀 세라고 이제 덤비는 거죠. 미국은 가만히 보면 약간 틈이니까 난 덤비겠네. 그 전에 삭수를 잘라야 되겠다. 전쟁을 하기 전에 우선 말로서 하다가 이제 뭔가 무역 전쟁으로 반체 밖에 들어떼죠. 그죠? 죽이려고 깨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전쟁이 나는 거 이제 그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좀 자기 편을 다 만들어요. 중국을 가니까 얼마나 힘세게 가냐. 여기 있죠. 남태평양, 남중국해. 이 지역에 원래 12년이 바깥으로는 명예가 없어요. 12년까지는 우리 명예예요. 근데 이 공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9개. 9개를 갖다가 여기가 우리 땅, 남양 도시만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바깥에 필리핀 바깥에 있죠. 암초였죠. 스카보의 암초. 이건 바로 필리핀 끝인데 명예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행장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들하고 나가면 필리핀 껌을 죽겠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 그냥 국제사고 재판소에 다 제소를 했어요. 그 나중에 생각해 이거 필리핀 거 맞다 손들어줬어요. 근데 필리핀 거 웃기지 마라. 안 나갈 거예요.
이 국제정치는 상위 정부가 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돈을 1,000만 원 해가지고 비밀봉 들어가고 겁이 안 나요. 왜? 누가 잡아가면 경찰 신고하면 되죠. 상위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국가들이 무슨 다니는 국제체제는 상위 정부 없어요. 신태국 만개 유엔은 이스라엘 만한 겁니다. 이 당장 시진핑이라고 하셔도 필리핀은 오래 썼습니다. 피고스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니까 또 우리나라 서해도 오세요. 동명 개국선 찾아가지고 여기는 우리 거, 여기는 누구 거 이랬어요. 우리 보고 여기다 건물 다시 안하세요. 이게 누구가 한다고? 중국을 넣으세요. 자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니까 어디가 하소연을 못하고 있어요. 김치는 약한 나라는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는 오직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뭔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 견제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합니다. 이걸 뭐가? 이게 미중 전략 경쟁 또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합니다.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과거에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독일에다 군대를 많이 해놨어요. 왜? 소련 막으려고. 네, 지금 러시아 막으려고 해놨어요. 러시아 힘이 죽어줘도 러시아가 GDP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3억 5천만 정도 사는 우리하고 GDP가 비슷해요. 개인 1년 GDP를 나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중동도 아니다. 어디로? 아시아가 옵니다. 트럼프는 1차 대통령 때 2018년에 봅니다. 태평양 사람과 인도 태평양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 중국 주변에 13개 나라에 전부 자기 편을 다 만들었어요. 전부 다. 동맹 또는 우방에 다 만들어요. 한 나라가 없어요. 누구? 북한만 빼고. 전부 다 만들어요. 전부 자기 편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때 바이든이 민주당 정부 들어서는 또 이게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 생각해가지고 이 바그라미에 오셔서 수모를 다 철수했어요. 이 지역에 다시 트럼프가 이 치욕적인 바그라미에 다시 또 한박하나 포셔가지고 그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의 적은 누구라고요? 중국이에요. 중국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국 때문에 쿼드가 쿼드. 일본, 인도, 호주, 미국. 쿼드는 이걸로 예치가 나는데 만들어가 중국 공산에 함께 싸우자 해가 만들었어요. 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보고도 이거 한국 들어와 하니까 우리가 외대가 됐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보가 보내는 거예요. 미국, 중국 묻혀보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오커스라가 이 5개 나라를 이 미국 나라가 안보 파트너십 했어요. 여기는 이제 군사 정보 기술 주는 거예요. 줍니다. 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중국을 공격하게 하는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미 2023년인데 8월 18일 이 정말 중요한 게요. 바이든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3국의 안보 협력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국제 정치사에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획기적인 사건. 이게 뭐냐면은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일본하고 노제 피해가지고 많이 치고 일본에서 맞아 운수를 돼서 운수를. 그런데 미국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한편 내가 중국을 싸워도 이게 또 바로 한편인데 한국이 일본하고 원수를 위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너 이래봐. 싸우지 마. 한편 뭐가 악수해.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이 우리 좀 다시 싸우겠어요. 이게 뭡니까? 캠프 데이비드 대단이다. 이건 뭡니까?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이 한국을 금방 못해요.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려면 일본하고 미국 눈치를 같이 봐야 되지. 한편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한미상 미사일 지금 공부해요. 북한이 미사일 넣으면은 일본이 상대가 보고 말을 하면은 한국 바로 해줍니다. 한국 미사일 날아온다. 이거 우리가 막을게. 이래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 안보 측면에서. 이게 뭐라고요? 캠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정권이 나쁜 없어지지 않나 걱정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도 어떤가 가지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난 1월 13일 와서 그대로 안보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현재 그 하면 수없이 이렇게 한미 삼국의 안보 훈련을 2023년도 4년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해군을 공무원 다 했어요. 그런데 육군 하려면 한반도에서 한미 삼국 훈련을 하면 미국이 난 일본 군대가 한국만 우리 군대 난리 날 거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토처해보다 난리 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육군 배려고 전부 그런 다 하고 있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유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동북아는 결국은 우리가 이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3개 나라하고 한일 3국에 함께 안보 협력을 싸우는 얘기입니다. 이 3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미중 패권의 본질은 뭐냐?
이제 무역 경쟁을 넘어가지고 지금은 경제 기술 군사 가치 시대 전반이에요. 가치 체계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공산주의의 자유민주 체제 대결이다. 이제 지금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이 분야가 최고거든, 그죠? 이 분야 때문에 치열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미국이 앞서고서 지키겠다. 중국은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는 일단 하겠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석유를 하는데 석유가 아니고 지금 만든 것에 이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을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작년에 7만원, 8만원 하다가 지금 뭐 30만, 1만, 2만원 많으시죠. 모두 막 10만 원, 10만 이거 보면서 돈 벌고 살아나서 이거 뭐죠? 뭐 젊은 사람 뭐 딱한 사람 듣고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를 넣으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나오는데 반도체인데 인공지능은 모든 정보를 다 정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메모리가 엄청 커지거든요. 이걸 삼성이 만들어내니까 삼성전자가 돈 벌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너무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지금 중국, 미국하고 2등, 미국이 비슷해요. 이제 거의 비슷해요. 중국 1등, 미국 2등인데도 지금 이제 비슷합니다. 하나 너무 역전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럼 우리 한국 어떻게 해줘? 미국 편에 서야 되나? 중국 편에 서야 되나? 네. 둘 다 잘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뭡니까?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남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보와 경제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정치를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국제정치 환경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도 만들어야 된다. 유리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피해는 안 보게 해요. 피해는 안 보이죠. 피해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제정치에 늘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보 교육 받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하는 충돌의 가장 가능성 높은 지역이 어딥니까? 아까 말한 대만이죠. 이 대만 보시죠. 이 대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조선 이어오는 게 좀 됩니다. 이걸 중국을 찾아보는데 민주라고 해요. 이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세계 대회가 40개 통과해요. 한국 수습은 전부 유진합니다. 그렇죠? 이걸 막아버려 중국이 참여하고 하니까 우리는 열 민주라고 해요. 그런다 합니다. 만약 여기서 전쟁하면 시끄러우면 뭔가 물류가 말이에요. 물류가. 네. 전부 유지하면 절대라도 우리 앉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원료 서울 천년 가서 거의 안 돼도 원료 한 달만 놀아보세요. 절대 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6.25 토해가 북한이 가만했죠. 도발할 가능성이. 그래서 대만 일본 남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만은 우리가 일본 똑같이 오죠. 그래서 지난번 일본의 그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대만은 저희만 참전하겠다. 생각가 됐어요. 시진핑 난리 났죠. 사실도 참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뉴스에 보신 거지만은 일본계 미국의 유명한 허드슨 연구소에 있는 일본계 학자가 뭐냐면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세계 경제가 10% 떨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23% 이상한 것이다. 4분의 1 날아가 버려요. 절대하는 거죠. 올 수 없는 거. 예. 여기에 그러니까 대만의 TSMC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있죠. 이 삼성하고 경제 관계지만은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만들 거 주면 거기서 그거 가지고 완성품 만드는 게 보면 자동차 부품 만들어주는 식으로 같이 망해요. 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맨날 훈련하고 있어요. 대만 통일시켰다고. 그래서 중국은 1도른선, 2도른선 해가지고 미국이 막아서 몰아내게 합니다. 이 미국이 알았다. 내가 좋은 데를 해라. 지금 시진핑이가 제발 1도른선 바깥으로만 나가라 이거거든요. 다음 요거 하겠죠. 만약 이걸 나가버리면 여기는 필리핀, 베트남, 얘들은 중국의 식민이 되는 거거든요. 공탄말을 넣어줘, 공탄말을 넣어줘. 이만큼 이건 남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국이 이걸 포기하는 순간에 한국, 일본부터 해서 동남아가 전부 다 중국한테 공격만을 내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대만 문제, 남 문제 아니에요. 이걸 지키던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머리식을 위해서 푸틴이 말하는 건 냉전을 끝난 사람을 말했습니다. 푸틴이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냉전 당시에 이 곡물 3마리가
걸판을 달다가 공기에 빠졌어요.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내가 한마디 잡아먹어야 돼요. 이 여우가 말했어요. 몇 개야 힘들으면 몇 개도 토끼 잡아먹겠어요. 근데 여우가 있다가 토끼 하자고 여우를 잡아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몇 개가 잠잘 때 토끼는 몇 개를 못 물어주고요. 근데 여우는 목소리 중심 있죠. 그러면 죽였어요. 이렇게 날아가니까 몇 개가 미국, 여우가 소련, 중국이 토끼였어요. 이등을 항상 이등을 줄이고 이등 목적으로 무슨 이등 줄입니다. 소련이 망했어요. 소련이 망했어요. 지금 똑같은 사람이 봤어요. 역시 또 여우를 죽였어요. 지금 뭐냐? 중국이 여우예요. 근데 중국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국제 정치는 무조건 이등만 죽이는 거예요. 조폭식은 이등만 죽이면 조용히 없죠. 예. 동시들 까불 때 고중에 힘 제일 세는 가보면 아주 조용하지 못죠. 똑같은現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미국은 죽기 시작해 중국을 팬다. 다른 나라 팬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팬대요. 이게 국제 정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나라 주변에 핵무기 나라 몇 개나 됩니까? 세 개 나라 정도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에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정권 현금이에요. 주민들은 망하도 상관없어요. 북한은 개방하면 주민이 다 살아요. 개방하면 자본주의 물결에 가면 급속도로 경성합니다. 잘 살아요. 또 배 안 굵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망해버려요. 정권이. 폐쇄하면 정권은 사는 거예요. 그래 김정은이가 자기 살려가 주민 생각합니까? 저 나쁜 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핵을 설치하느냐? 핵할 것은 이제 나 먹고 되는 방법이죠. 핵은 절대 무기가 궁극적으로 적화통 수단이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북한 핵은 갈수록 이제 지나겠어요. 나중에 오니까 초기 폭발당해 지금 점점 성능이 나아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본토를 때릴 때면 걸쳐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궁극지 목표는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핵을 갖고 있으면 핵은 뭔가 어찌를 하지만 긴장과 불안이 함께 있어요. 또 우리는 하니까 한반도는 이 외교, 경제, 국정치 모든 게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니까 대한민국은 국가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고 국민의 안보 의지가 있으면 필요합니다. 한미 동맹, 요즘 한미 동맹이 필요 없다는 사람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전쟁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전쟁하는 문제가요? 힘 제일 센 누구이 한반도에 딱 걸쳐서 전쟁하는 겁니다. 집안 형제들이 시끄러울 때 힘 제일 센 형이 있으면 조용하죠. 똑같습니다. 한미 동맹은 또 전쟁 못하는 뒤통수 억제가 있어요. 중앙미국 없으면 북한이 바로 한국 공격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해버려요. 일본은 독도를 흔하고 점령합니다. 일본은 우스운 나라 아니에요. 중앙미국이 있으니까 일본, 그러면 같이 중국 함께 뭐가 중국 축하할 때 내가 한국 건드리면 안 돼. 땡땡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미동맹 하게 되면 한국, 미국 적이 되고요. 북한이 저것이라는 이유는 미국의 적이기 때문에 저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보다 뭐라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은 꼬마예요. 미국에서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 편에서는 그 감각을 어떻게 합니까? 중국 안에 그냥 북한은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로 한미동맹은 통일된 그날까지 핵폭탄 100발 만들고 군대 10년 가려면 중앙미국 어떻게 못 들어야 합니다. 전시 같은 통계를 왔다 갔다 오는데 동출실법 심기가 막혀요.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남은 군대 지휘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저 나토 34개국인데 역시 미국이에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할 때, 그때 아이젠하워가 푸스타 별 두 개였어요. 그때 세계적인 명장도 몽고벨이라는 영국의 사성 장군 있었는데 전전 전성했어요. 사람이. 백전백산도 장군인데도 미국이 그 노르망디 상륙할 때 몽고벨 지휘받으고 3개월 만에 그를 2배, 4개나 줘가지고 아이젠하워를 연합국 총상을 시킨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지휘 맡겠습니까? 한국 건데 우리나라 지휘 받는 순간에 알아서 나가버립니다.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 지금 이제 K 방사들은 다시는 거죠. 실수하고 있습니다. 하도 북한이 두려워가지고 전쟁 준비하니까 이 방사 문제 세계 최고입니다. 네. 자, 우리 문제는 마지막 한 가지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보다 더 강한 방패가 바로 국민의 단결된 안보십니다. 국가안보는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안보는
군대만의 문제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다. 우리가 어떻게 바로 현대에서 이렇게 너무나 경제가 복잡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국민이 만든다 안보, 국민이 강해야지 바로 안보 강하다. 그래서 사회 통합해야 되고 제도 배운 군인들, 경찰, 소방공무원들 예우를 잘해야 합니다. 미국에 보면 여러분들 27%라든가 프로야구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휴식하네. 이라크전이나 아프간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오면 카메라에 비춰가지고 소개를 해요. 오늘은 아프간 사람들 영웅 누구 왔습니다. 하면 카메라 지금 전부 막 우리가 잡았어. 그치?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가라는 생각하고 목숨 걸어서 나를 구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지만 강한 국민은 전쟁을 막아냅니다. 막아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서로 문제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중동 문제부터 다 알아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국제정세는 우리의 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죠.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북한의 한미동맹, 속된 말로 미국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압도적 국방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에 국민들 단결되지. 이것만이 바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서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손자들한테 평화로운 나라를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교수님 실력자입니다. 대한민국